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마지막 영상 올리고 여러분과 함께 마무리하고 저도 토요일날 다시 토요일이니까 일찍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엔비디아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엔비디아 쇼크로 인해서 미국 증시도 많이 빠지고 그리고 국장도 많이 빠졌어요. 국장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장 보면은 코스피가 외국인들이 1조 5천억 정도 매도했다는 게 엄청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그 개미들이 2조 원 이상 매수했다는 게 좀 믿겨지지가 않아요. 보통 많이 매수하면 1조인데 2조를 매수했어요. 2조를 한 방에. 그만큼 엔비디아 쇼크도 컸다. 그리고 관세 영향도 컸고 상당히 이제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느끼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7일째 내리막입니다. 그동안 좀 오르는 것 같더니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판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팔고 싶은 게 뭘까요? 삼성전자일 겁니다. 그만큼 환급성이 좋죠. 황금성이라고 해나? 하여튼 황금 좋아요. 빨리 팔기도 좋고 빨리 사기도 좋고. 여러분이 외국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기업을 사고 싶겠습니까? 그만큼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빨리 사고 빨리 팔고 싶겠죠. 엔비디아의 그 불투명한 그 실적 전망 때문에 국내 반도체 업종 주가도 약세를 보였는데 특히 삼성이 7일 연속 내리막을 보이고 있더라 그럽니다. 내리막을 보이고 있고 이게 또 불확실성이 또 한층 커지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삼성은 지난달 28일에 54,500원에 장을 마감을 했네요. 지난달 20일부터 7거래일 약세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단기 투자하실 분들은 약간 이게 하락 추세일 때는 하시면 안 돼요. 계속 빠지기 때문에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뭐 모아간다는 셈으로 하겠지만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락 추세일 때 그리고 장이 매우 안 좋을 때는 덤벼드는 거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정말 좀 유의하셔야 돼. 그리고 이 기간에 주가 하락폭이 7.2%입니다. 하이닉스도 같은 기간 중에 지난달 26일을 제외하고 6거래일입니다. 약세로 마감을 했고 더 좋지 못한 반도체 업황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두 회사가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그 K-칩스법이라고 하는데 이 칩스법이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당일 모두 상승 마감을 했지만 그 이후로 약세로 전환해서 반짝 효과에 그쳤다. 그런 거죠. 이 배경을 보자는 거예요. 배경은 이 트럼프발 관세 정책입니다. 야, 트럼프가 관세 가지고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뭐 관세 25% 때린다 하니까 저기 보세요. 저기 어디야? 멕시코에서 그 마약왕을 곧바로 그 미국에 그냥 인도를 해버리더라고요. 응? 그 잡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넘기라고 해도 넘기지 않던 그 마약왕을 잡아가지고 넘기는 거 보면은 그만큼 마약보다도 이 관세가 더 무서운 거예요. 관세.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관세 가지고 계속 지금 플레이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또 엔비디아도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중국 때린다고 하니까 자꾸. 그 엔비디아는 지난달 26일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진짜 그거는 완전 넘사벽이었습니다. 엔비디아처럼 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이후로 실적 기대감이 낮아지는 거야. 주가도 약세를 보입니다.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한다는 거야? 너무 큰 기대로 인해서 주가가 좀 흔들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진짜 넘사벽인데 월가에 있는 놈들이 너무 장난질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냥 억가야 억가. 억지로 깔려고 하는 것 같아. 엔비디아가 또 2월하고 4월에 총 마진율이 70.6%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년 회계연도보다 75% 마진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마진이 70%가 말이 됩니까? 뭐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마진율이 70%라는 게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7%도 큰 건데 10%도 크고 근데 70%야 마진율이. 그 투자사의 그 분석가도 엔비디아 실적은 좋았지만은 그동안 보여줬던 블록버스터급 실적과는 달랐다. 엔비디아의 GPU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으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본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전망에 그 엔비디아는 27일 주가가 전날보다 8.48% 떨어집니다. 이 큰 주식이, 이 어마어마한 시총이 8.48%예요. 4천조, 약 4천조에 8.48 얼마입니까? 한 320조가 날아가는 거죠, 한 방에. 이렇게 떨어지고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7%, 대만 TSMC 마이너스 6.9, 퀄컴 4.7%, AMD 4.9%. 그래서 막 그냥 떡락시켰습니다. 떡락. 엔비디아 빠지니까 다 빠지는데 결국은 연쇄적으로 기관 애들이 막 파는 것 같아요. 간밤에 엔비디아가 또 4%가량 또 뛰며 반등을 했는데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또 상승으로 마감을 해요. 국내 증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볼 만한 것 같아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그 유예 중인 25% 관세를 집행하고 같은 날에 중국에 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중국에도 또 플러스 10%또 관세 매기겠다. 자꾸 매기는데 이달 중국이 주요 경제 지표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점 등을 증시의 주요 변수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전전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4일에는 중국에서 양해가 개최되더라고요. 경제 성장률 목표치와 재정 정책 뭐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5일에 전국 인민대표데이라고 하죠. 전인대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달 아시아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번복 그리고 각국의 대형 이벤트 이런 영향으로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전망이라는 거죠. 트럼프의 그 관세 불확실성이 수시로 잡음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진짜 뉴스 보기가 겁날 정도로 또 어느 나라에 관세를 때릴까 그게 걱정됩니다. 요즘 보니까 또 EU, 유럽에도 때린다. 유럽에도 관세 25% 때리겠다고 저렇게 외쳐대는 거 보면은 상당히 지금 긴장감을 또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좀 난감할 거예요. 저런 또라이가 대통령 돼가지고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오늘도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하고 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젤렌스키도 이제 폭발했겠죠. 막 아니다 따지고 싸우고 하는 거 보면은 그런 거 보면서도 참 많은 걸 또 느낍니다. 나라가 이제 국방력이 약하거나 경제력이 약하면은 저렇게 강대국한테 완전 밀리는 거예요. 밥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잘못하면 트럼프한테 또 개박살 날 수 있습니다. 남의 일이 이게 참 이게 작아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남의 일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도 다가올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한번 뼈저리게 한번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예사롭지 않아요. 일단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자꾸 이제 관세 때린다고 하니까 이 다음 주에 또 발표될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또 고용 보고서에서 이 둔화세가 이어지면은 이 미국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중국에서 시작되는 그 양해에서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 부양 의지가 좀 더 강화될 것으로 이제 보임에 따라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여러 가지 지표들 지수들 한번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최대 문제는 트럼프다. 트럼프의 관세가 과연 어떻게 또 흘러갈지 우리도 한번 잘 살펴볼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또 관세 20% 때리겠다, 25% 때리겠다 그런 소리 나오면은 좀 또 아작나는 거죠. 그런 일이 없길 제발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 방송 여기까지 하고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해요.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굿나잇.